여러분은 하체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어디인가요? 저희 채널 커뮤니티 투표에서는 아퍼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가장 인기 있는 부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뒤터벅지 근육인 대퇴이두근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미간상 멋진 것은 아퍼벅지 근육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퍼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부위는 뒤터벅지 근육인 햄스트링, 대퇴이두근입니다. 하체에서 나오는 힘의 원천은 햄스트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해가 쉽게 상체로 예를 들자면 미간상으로는 복근이 더 못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복근의 반대 근육인 허리 주변 근육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보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햄스트링 운동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허리를 삐끗하는 경험을 자주 했죠. 여러분은 허리 삐끗하기 싫으면 햄스트링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어떤 운동이 햄스트링에 효과적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햄스트링 운동 티어리스트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아퍼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 티어리스트를 정했으니까 햄스트링 영상 먼저 보고 아퍼벅지 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가득 담긴 티어리스트니까 여러분의 취향과 비교하면서 보면 더욱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바로 잘 보이는 아퍼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햄스트링 갈라지는 게 진짜 간지입니다. 어찌됐든 제대로 된 운동을 하려면 근육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햄스트링은 간단합니다. 무릎을 뒤로 굽히고 다리를 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담당합니다. 근육의 기능을 알고 운동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깃 부위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사용되는지 알고 운동한다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스쿼트입니다. 다양한 스쿼트 중에서도 바벨 백 스쿼트를 기준으로 티어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바벨 백 스쿼트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벨을 승모근 위에 얹고 진행하는 하이바 스쿼트와 아래에 얹고 진행하는 로우바 스쿼트로 나뉘죠. 둘 중에 로우바 스쿼트가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타깃하는 운동입니다. 바벨을 승모근 밑에 부분에 얹고 진행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엉덩이를 더 빼고 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딱 햄스트링만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체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을 넣어 다이아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이유로 스쿼트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인 레그프레스입니다. 레그프레스는 발을 패드 아래 위치하고 진행하면 대퇴사두근을 주 타깃으로 운동할 수 있고 패드 위에 위치하고 진행하면 엉덩이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햄스트링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준다? 뭔가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레그프레스로 엉덩이 운동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엉덩이는 힙 스러스트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 레그프레스는 머신 특성상 중량 올리기가 아주 쉬운데 이 원판 정리하는 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운동이긴 한데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아이언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진짜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고중량을 치기 힘들고 어쩌고 필요 없이 그냥 뒤지기 힘든 운동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대퇴사두근 운동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대퇴이두근을 더 활성화하는 운동이죠. 그럼 왜 사람들은 대퇴사두근 운동으로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대퇴사두근 운동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다만 2014년에 진행된 스쿼트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대퇴사두근은 스쿼트가 약간 좋거나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대퇴이두근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더욱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연구 하나만 보고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스쿼트보다 좋은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연구도 있으니 참고하여 햄스트링 운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실제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해보면 대퇴사두근만큼 햄스트링과 둥근에 자극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다른 운동들과 다르게 한 발씩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운동신경이 있는 분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초보자에게는 어려운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한 발로 지탱하면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것부터 연습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또한 다양한 하체 운동을 하다 보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는데요. 자신의 체중 외에 외부 중량을 이용해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럴 때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렇게 니슬리브 형식으로 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무릎 주변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어서 보다 안전하게 하체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체 운동 시 무릎 안정성을 높여주는 니슬리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잠깐 말이 샜는데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햄스트링 운동에 좋긴 하지만 개꼰대인 저의 스쿼트 사랑은 이길 수 없기에 골드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전편에서 대퇴사두근 티어리스트를 정했을 때 햄스트링 편에서 데드리프트가 무슨 티어일지 기대되고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종류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일명 땅데드라고 불리는 운동인데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전 운동 딱 하나만 하고 집에 와야 된다면 땅데드를 하고 올 겁니다.
그만큼 데드리프트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햄스트링 측면에서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용해야 하는 근육이 너무 많은 거죠. 등 운동 티어리스트에서도 등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언이라고 했는데 제가 데드리프트를 쓰레기 운동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전 땅데드를 사랑해요. 부위별 티어리스트는 딱 한 부위만 보고 티어를 매기는 거라 그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햄스트링이 쓰이긴 하니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브론즈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햄스트링 강화용으로는 루마니안과 스티프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햄스트링 운동으로 효과적이지만 둘 중에 스티프가 더 햄스트링을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티프 데드리프트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보다 허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루마니안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둘 다 장단점을 고려해봤을 때 동일하게 골드 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걷거나 달릴 때 양발을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양발이 앞뒤로 교차하도록 움직이시죠? 99%가 교차하며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체 운동은 양발이 동일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 런지는 다릅니다. 우리의 평소 움직임, 다리의 기능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가장 좋은 운동이죠. 다만 스쿼트에 비해서 중량을 많이 칠 수 없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스쿼트보다 균형 감각 등 다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량을 못 치는 건데 말이죠. 실제로 런지를 해보면 무릎이 양옆으로 흔들리고 고관절의 움직임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 감각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는 워킹 런지는 햄스트링과 엉덩이 발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스쿼트가 좋은 것은 맞지만 맨날 스쿼트만 하기보다 가끔은 메인 운동으로 워킹 런지를 해보세요.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의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워킹 런지는 골드 티어로 정하겠습니다. 드디어 진짜 몇 없는 햄스트링만 고립해서 운동할 수 있는 레그컬입니다. 레그컬은 앉아서 하는 시티드 레그컬과 엎드려서 하는 라잉 레그컬로 보통 머신이 두 가지입니다. 두 머신 모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슷한 머신이 두 가지가 있으면 둘 중에 어떤 머신이 더 효과가 좋은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연벽을 떨었는데 지나고 보니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티드 레그컬이 더 효과가 좋다는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실행인 것 같아요. 보통 헬스장에 둘 중 하나만 있을 텐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 와중에 저는 헬스장에 머신이 둘 다 있어서 자리 나는 거랍니다. 만약 둘 다 자리가 있다면 라잉 레그컬을 선호합니다. 시티드 레그컬은 운동할 때마다 허벅지 패드를 고정했다 풀었다 하는 게 귀찮거든요. 히히. 그래서 누우면 바로 할 수 있는 라잉 레그컬을 좋아해요. 다만 라잉 레그컬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관절이 패드에서 떨어진 상태로 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관절을 패드에 딱 붙인 상태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레그컬은 어떤 머신이든지 상관없이 다이아 티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노르디컬입니다. 햄스트링 운동에 아주 효과적이죠. 근데 문제가 존내 어렵다는 거예요. 초보자는 하나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심지어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몸을 버티기 위해 코어나 엉덩이 근육도 엄청나게 사용됩니다. 체감상 턱걸이 1회를 뚫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많이 하는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운동 같습니다. 난 쿠우쿠만 먹어도 배부르고 만족스러운데 여자친구가 30만원짜리 오마카세를 먹자고 하는 느낌? 좋은 건 알지만 한 끼에 닭가슴살 약 150덩어리 가격을 먹자고? 무슨 느낌인지 공감이 가시나요? 그래도 노르디컬을 척척 해나면 간지나니까 실버 티어를 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담긴 햄스트링 티어리스트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최애 햄스트링 운동을 빠뜨렸다면 이유와 함께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저도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햄스트링 운동으로 뭐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던 헬린이 분들은 저의 티어리스트를 참고해서 하체 루틴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헬린이 탈출을 위한 운동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놓칠 일 없을 겁니다.